테슬라는 차 보냈어요? 네. 자, 오늘은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어려워 쉬워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자, 등기법이 왜 어렵냐면 거기 등기부를 잘 몰라요. 등기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자, 프린트로 오늘 한 3시간 반 동안 프린트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1페이지 한번 펼쳐보실래요? 자, 맨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이걸 한번 잡아보자고요. 요걸 하나 써놔봐요. 물건의 특질이라고 맨 위에 여백이 좀 더 놨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특질이라고 한번 써봐요. 자, 우리 물건의 특질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요렇게. 자, 절대성과 뭐가 있어요? 베타성이라고 한번 써봐요. 절대성과 베타성. 자, 절대성은 뭡니까?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베타성은 2가지가 있어요. 자, 공시 원칙하고 대표적으로 여기 있죠. 뭐라고 써놨어요? 일물일건주의. 요걸 좀 미리미리 좀 암기를 하세요. 1차 볼 사람들은 뭡니까? 요 물건의 특질하면 2가지 딱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돼요. 물건은 뭐예요? 절대성, 무슨 성이 있어요? 베타성. 자, 그럼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무슨 적 혈육이 있어요? 우선적 혈육이 있죠. 물건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건이 우선한다. 그러면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어때요? X가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언제나 제한물건이 우선한다라는 거. 그럼 물건적 청구권, 요거는 우리 물권법에서 매년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가 5개가 되고, 특히 1차 볼 사람들.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3종류가 있죠. 그래서 목적물 뭐예요?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의 종류는 몇 종류? 3종류. 요 반환과 관련돼서 항상 반환은 기억해 둘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반환하면 바로 점유를 요소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해요. 점유를 수반해야 됩니다. 점유를 하지 않으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물건적 청구권은 몇 종류? 3종류.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놔야 돼요. 자, 공시의 원칙이라는 것은 왜 그러면 공시를 해주려네요? 베타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가지가 있죠. 자, 부동산은 뭘로서 공시해주냐? 바로 등기라는 게 있어요. 동사는 뭐예요? 바로 인도라는 겁니다. 인도.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은 무슨 역은 있어요? 공시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 공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 법을 하나 갖다 붙여봐요. 뭐가 나오죠? 부동산 등기법. 요게 하나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물건부터 출발한다고, 물건. 그래서 요거 하나 찾아냈고요. 자, 그러면 일물일건주의는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 하나의 권리.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2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등기법과 관련되는 거. 바로 뭐라고 써놨죠? 영익물건. 또 하나는 뭐예요? 집합건물입니다. 요거는 일물일건주의 뭐가 되죠? 예외.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부동산 등기법의 출발점은 요 2개. 절대성, 베타성.
그러면 여기 무슨 물건이 있죠? 영유물건. 여기는 무슨 건물? 집합건물. 뭐예요? 예적 전면입니다. 자, 집합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매년 출제가 돼요. 우리가 등기법에서 이게 별표 5개가 되고, 우리 특히 일물일건지 예외와 관련돼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민법에서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벌써 1차 볼 사람들은 물건적 청구가 일물일건지에 대비를 해놔야 되고, 우리 등기법 배울 사람은 대표적으로 집합건물 등기부를 잘 우리가 형성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잘 외워요. 그러면 이제 자 썼으면 이걸 이제 출발점 머릿속에 완전히 바꿔를 짜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지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공시의 원칙은 어디에 있어요? 공시의 원칙. 여기 가르친다고 절대성 읽으면 안 돼요. 무선성이다. 베타성. 일물일건주의는 절대성이 아니라 베타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 효력은 어디예요? 속아서는 안 돼요. 베타성입니다. 베타성이 아니라 무선성? 절대성이라는 거. 자, 물권적 청구권은 어디에 있어요? 절대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뭐래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절감은 뭐의 숭령 찾는 게 아니라 우물 찾으세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하고 물 기억해둬야 돼요. 우선적 효력을 보는 순간 무선성, 절대성. 물권적 청구권을 보는 순간 뭐예요? 절대성. 물권적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반환, 제거, 예방. 반환 청구권은 뭘 요소로 해요? 점유.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올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요게 이제 본인이고, 요게 은행이라고 생각해봐요. 요 저당권의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을이 가지고 있죠. 요 사람이 그럼 뭐예요? 저당권자. 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누가 점유해요? 갑이 점유해요? 을이 점유해요? 갑이 점유하죠. 그럼 을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점유 X라는 거네. 그러면 저당권에 있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22회 때 이런 지문이 하나 출제됐어요. 어때요? 저당권에 있어서 물권적 청구권을 모두 준용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몇 종류죠? 3개. 반환, 제거, 예방.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모두 준용한다. 뭐는 제외되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제외된다라는 거. 여기에 22회 때 2.5점짜리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뭘 요소로 한다? 점유.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잘 안 지워졌네요. 공시의 원칙. 부동산은 뭘로 써? 등기. 동사는 인도. 그럼 부동산과 동산의 공통점은 무슨 력은 있다? 공시력은 있다. 근데 공시의 방법은 차이가 나타나죠.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 이렇게 이제 딱 잡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4주 전에 했던 거, 여기 이제 잡아야죠. 이렇게 한번 또 써봐요. 주체가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당사자. 객체가 있네. 객체가 뭐예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객체가 여기 가르쳐 줬잖아요. 여기 뭐가 있죠? 부동산. 부동산이란 뭐라고 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객체 대상은 뭐냐? 바로 두 가지가 있죠. 토지와 뭐예요? 건물.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다 공시해 주죠? 바로 등기부.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등기를 어떻게 하게? 자, 신속하고 신속성과 무선성이다. 바로 정합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법의 스타트, 이제 여기 주체 무조건 해가야 돼요. 주체는 뭐예요? 당사자. 객체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목적은 무선성, 신속성과 정확성. 이걸 외워둬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등기부는 몇 종류?
봐봐요. 또 어렵게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이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체는 그러면 뭐예요? 당사자, 객체 대상은 토지와 건물,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법을 빼봤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죠? 부동산 등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 부동산 등기란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어디에서 해요? 자, 등기소에서 누가 해주죠? 등기관이었죠.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자, 등기소에 대해서는 거진 출제가 안 돼요. 등기관에 대해서 출제가 안 돼요. 그럼 등기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출제되는 게 있어요. 바로 집합 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요. 이 등기부를 모르면 등기법은 살아있는 공부가 아니라 죽은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딱 1페이지 맨 위에 이걸 이제 터조로 해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출발점 스타트 물건의 특징은 무슨 성? 절대성. 해타성. 그럼 절대성은 두 개가 있죠. 우선적 효력과 물건적 청구권. 물건적 청구는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반환, 제거, 예방. 자, 배타성은 뭐예요? 공시 원칙과 일물 일관주의. 자, 그러면 부동산은 뭘로서? 등기, 동사는 인도로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물건에 뭐예요? 하나의 권리, 무슨주의? 일물 일관주의. 여기가 예적인 두 개가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꼭 써모아야 될 거. 영유물건은 일물 일관주의에 뭐다? 예외. 집합건물도 일물 일관주의에 뭐가 된다? 예외. 자, 부동산 등기법 객체는 뭐예요? 주체는 뭐예요? 당사자. 객체는 토지와 건물. 자, 어디에다 등기부,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 부동산 등기는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이제 잡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1번 테마를 뭘로 잡았어요? 오늘은 뭐 지겨워할까봐 또 작년 자료하고 좀 다르게 색다르게 제가 편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가로 1번에 이제 등기부 보는법.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등기부의 의의, 그래서 등기부란, 줄 한번 쳐놔봐요. 등기부란. 자, 전산정보 처리조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 자, 줄 쳐놔봐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 요거는 행간펜 딱 쳐놔봐요. 편성. 자, 그러면 등기부라는 단계는 뭐예요? 바로 전산정보 처리조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많은 것. 편성하는 것. 그래서 등기부 특징은 편성으로 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등기 기록 줄 서나봐요. 자, 한 필의 토지 동그라미, 한 개의 건물. 아까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뭐가 있죠? 토지와 건물, 등기 정보 자료. 거기에다 행간펜 딱 잖아요.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거고요. 그러면 한 개의 부동산에 1등기 정보만을 존재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 하나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이걸 뭐라 그래?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 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 기록이에요.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의 권리죠? 하나의 권리듯이 우리 한 부동산에도 한 등기 기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 부동산은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부동산은 전자로 건치면 물건이죠. 물건이라는 것은 물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슨 편성주의다.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는 여기 그렇게 한번 2번 옆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무실.
자, 우리 등기부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뭐부터 나오느냐? 장부식 등기부터 나왔어요. 우리 이제 장부식, 그 다음에 또 무슨 등기부예요? 보관 편철식 등기부, 보관철식 등기부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예요. 만약에 등기부 그러면 요 앞에 뭐가 생략됐다? 전산 등기부가 생략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장부식은 우리 옛날에 예상 먹으면 어디에다 기록해요? 예상 정부에 기록하잖아. 거식이랑 똑같아요. 장부식 등기부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철자는 무슨 철자일까요? 이거는 편철한다는 소리야. 편철. 그래서 보관 편철식 등기부. 그러면 요 당시에는 뭐예요? 세 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장이라고 써놔봐요. 세 장. 좀 이따 볼 표제부, 각부, 얼구 몇 장으로? 세 장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부가. 요거는 이제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연필이에요. 연필은 뭐예요? 써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기재로 우리 이제 기재. 과거 당시에는 전부 이제 기재라는 단어. 그러면 보관철식 등기부는 몇 장? 표제부, 각부, 얼구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표는 뭐 해주죠? 기재. 그러면 요 장부는 우리 전산 등기부로 넘어가면서 요 장수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세 부분. 자, 그러면 세 부분이 뭘까요? 좀 이따 볼 표제부, 각부, 얼구 몇 부분? 세 부분으로 구성돼요. 그럼 이때는 뭘까요? 요거는 자판이죠. 자판. 컴퓨터 앞에 자판이죠. 그럼 기재라는 용어가 뭐로 바뀌었을까요? 뭐라고 써놨어? 기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의 의의는 뭘까요? 부동산 등기란 누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 하는 것? 기재하는 것. 과거 당시에는. 지금은 뭐예요?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등기부는 표제부, 각부, 얼구 세 장으로 구성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요거는 보관철식 등기부였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전산 등기부로 넘어가면서 장수의 개념이 없어졌다라는 거. 그럼 몇 부분? 세 부분.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러면 기재가 뭐로 바뀐다? 기록. 자, 그러면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자, 등기부는 일제시대부터 장부식 등기부를 사용하였다. 1978년 8월부터 카드식, 즉 보관철식 등기부, 바인더형, 수작업 종이 등기부로 순차적으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1994년 5월부터 등기부의 전산에 착수하여 1998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전산 등기부를 사용하고 등기 의무를 전산 처리하게 됨으로써 2001년 9월 30일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등기부의 역사는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무슨 등기? 장부식, 그 다음에 보관철식 등기부, 그 다음에 전산 등기부. 그러면 요 등기부가 앞에 등기부 나오면 요 앞에 뭐가 생략됐다? 전산이 생략됐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3번 질문으로 가보죠. 자, 등기는 크게 몇 종류로 나눠져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되며 건물 등기부는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다. 등기부의 일부, 거기 가기 전에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등기부는 그러면 크게 몇 종류로 나눠지죠?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요. 건물. 건물은 다시 무슨 건물로? 자, 일반 건물로 나눠지고요. 자, 무슨 건물? 집합 건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등기부는 몇 부분일까요? 요거는 이제 세 부분. 자, 일반 건물도 요거는 세 부분. 자, 집합 건물은 요거는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게 요 네 부분에 대해서 장난을 쳤죠. 그래서 요 집합 건물은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별표가 5개가 된다고 생각. 그러면 오늘 문제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1차 볼 사람들 물권적 청구권, 일물일권주의 대비를 해놔야 되고. 자, 집합 건물 등기부와 관련돼서 매년 등기부,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네 부분, 요거는 이제 세 부분. 토지 등기부는 몇 부분이다? 세 부분이라는 거.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기초를 쌓아놓고요. 자, 등기부의 일부로 평가되어 강의 등기부에 포함되는 거기에다 행간편 써놔봐요. 신탁 건부. 자,
자, 그건 따로따로 줄잖아요. 공동담보 목록 형광펜, 도면, 그 다음에 매매 목록. 자, 거기에다 이제, 자, 등이 있다 끝에다가 요걸 하나 써놔요. 2개 정도는 써놔요.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죠? 폐쇄 등기 기록. 또 하나는. 자, 등기부까지 한 번 더 써봐요. 그러면 지금 몇 개예요? 몇 개인지 한번 세워봐요. 6개죠. 공통점이 있어. 뭘까요? 공통점이. 거기에다 하나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연구 버전이야.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연구 버전 정보, 뭐예요? 6개를 외워야 돼요. 자, 6개 한번 외워갑시다. 머선원부, 신탁원부, 또 하나는. 자, 공동담보 목록. 공동담보 목록에는 거의 밑에다 이렇게 2개를 딱 써놔요. 공동담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요거는 누가 작성해 주느냐? 요거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과거에는 신청인이 작성했지만 지금 뭐에 등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바뀌어서 2년 전에 우려먹었습니다.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 누가 작성해요? 등기관. 자, 도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거기 매매 목록 밑에다가는 이렇게 써놔요. 부동산이 2개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일 때 작성해줘요. 요거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써놔요. 자, 예외적으로 자,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가 복수인 경우 요거는 A라고 써놔요. 복수인 경우도 매매 목록을 첨부해 준다라는 거. 자, 원칙은 부동산이 몇 개? 2개.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가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는 이때도 매매 목록을 첨부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좀 해놔야 돼.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18회 때 우려먹었고요. 18회 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기초군사를 1, 2, 3을 해서 머릿속에 딱 숙지를 해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등기부를 배우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연구 버전 6개 외우고 들어가죠. 신탁원부. 뭐가 있어요? 공동담보 목록. 몇 개 이상? 5개. 누가? 등기관이. 또, 도면. 연구 버전입니다. 자,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 원칙이고요.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가 매수인이 복수일 때 예외적으로 매매 목록을 첨부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폐쇄 등기기록, 등기부. 공통점은 연구 버전입니다. 자, 26회 때 우리가 하나 또 출제가 됐고, 여기에서. 우리가 작년에는 이제 감정평가사 문제 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또 한번 첨부해보죠. 바로 이번에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그 옆에다 요거 하나 또 써놔봐요. 1부동산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 자, 그러면 1번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다만,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요 전부에 대해서 형광펜 딱 하잖아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죠. 그냥 읽다 보면 좀 이따 이제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보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사항과 관련돼서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나누는데 또다시 적어놨어요. 건물 등기부는 다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을 등기부로 나누어져 있다. 집합 건물이란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의 구분된 건물의 집합물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즉 아파트, 1호수 나와있죠. 자, 그러면 구분 건물, 한 동은 집합 건물이라고 지정한다. 이렇게 이제 참고용으로 적어놨고요. 자, 이번에 등기 기록에는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기록 줄잖아요. 그래서 표제부에다 형광펜 딱 쳐놓고요. 자, 소유권 줄쳐놓고, 소유권은 뭐예요? 각구, 형광펜 쳐놓고, 그러면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 줄쳐놓고, 얼구.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부분. 그러면 표제부, 각구, 얼구.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에 걸립니다.
자, 등기 기록의 양식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1번에 토지 동그라미 쳐놔봐요. 토지.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는 줄 쳐놓고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형광펜 딱 쳐놔요. 지목. 면적란 면적, 그 다음에 등기원 및 기타 사항란을 두고, 자, 건물 등기부, 건물 동그라미 쳐놓고 등물 등기부의 기록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번호 줄 쳐놓으세요. 건물 내역, 등기원 및 기타 사항란을 둔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대한 그냥 쭉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의 대표적인 차이는 지목에서 차이가 나타나요.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10중 8구 뭘 찾아라는 거예요? 지목을 찾아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만약에 항상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봐봐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등기부란. 등기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는지 아니면 뭐라고 써놨죠? 앞에 토지가 붙어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로 되어 있는지 건물 등기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자 집합 건물 등기부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의 4가지 형태가 나와요. 다음 중 등기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아니면 토지 등기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 건물 등기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 그러면 여기는 무슨 건물이라고 그랬죠? 집합 건물.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등기부의 앞에 토지가 붙었는지, 건물이 붙었는지, 무슨 건물이 붙었는지, 집합 건물이 붙었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이 페이지. 자,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자, 그러면 거기 앞에 뭐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토지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줄 쳐놔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여기부터부터 이제 천천히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건물이 토지예요. 토지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토지 동그라미 쳐놓고 건물 쳐놨죠. 여기 보존을 동그라미 쳐놔봐요. 보존이라는 것은, 이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우리 등기법에서 보존 그러면 처음, 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은 가구의 일부예요. 가구. 그러면 읽어봐요.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야. 청강이 듣는 사람은 만약에 A가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죠. 그래서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별표가 5개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토지 표제부를 보는 거예요. 토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잘라봐요. 거기가 뭐예요? 소재. 밑에다 소재라고 딱 써놔요. 이는 뭐예요? 지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고유번호라는 게 나와 있죠. 고유번호 찾았어요? 네, 고유번호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부동산이라고 하나 써놔봐요. 그러면 무슨 고유번호예요? 이게 부동산 고유번호야. 부동산 고유번호. 자, 우리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봅시다. 우리 지적파트에서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다 까먹었어요. 몇 자리? 19자리. 부동산 고유번호는 몇 자리인지 세어봐요. 14자리. 간혹하다 이제 모의고사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자, 토지의 고유번호와 부동산 고유번호는 자리수가 일치한다. 어때? X.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부동산 고유번호는 14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됩니다. 13자리가 돼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본인 주민등록번호 외워야 안 외워요? 외우죠. 그럼 자기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
부동산 고유 번호 하나는 외워두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식해 보여요. 무진장 유식해 보입니다. 유식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유 번호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자, 불러봐요. 숫자가 뭐가 있죠? 1150.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996. 그 다음에 뭐예요? 101367. 요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동그라미 쳐놔서 이렇게 써놔요. 요거는 전산 등기소 고유 번호야. 등기소 고유 번호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 요거는 요 밑에다가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전산이기 연도라는 거예요. 자, 101367은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전산이기 순서가 돼. 자, 그러면 지금 주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서울특별시 뭐예요? 은평구 암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1150은 은평등기소 고유번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몇 년도에? 1996년도에 몇 번째로? 1, 10, 100, 1000, 만, 10만. 얼마예요? 10만, 1367번째로 전산화됐다는 소리입니다. 전산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전은 이것만 보더라도 대강 어디 등기소 몇 년도에 전산화됐다.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돼서는 한번 숙제하는 것도 괜찮아요. 집에 가셔서 등기부 한 번은 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 등기부는 배우는데 등기부 한 번 안 떼본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 집 등기부는 한번 떼어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 고유 번호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러면 자, 부동산 고유 번호 전산 등기소 몇 번째 몇 년도에 1996번째로 96년에 몇 번째로 10만 1367번째로 전산 등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산 이기 순서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표제부 이제 줄 짜놔봐요. 표제부. 자, 가로 열고 지금 뭐라고 써놨죠? 자,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예요. 토지의 표시. 이거는 이제 토지 등기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표제부. 그러면 이제 표제부 뒤에 이렇게 살짝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붙여봐요. 무슨 등기? 표제부 등기. 자, 여기 토지의 표시 등기에다 등기를 한번 붙여봐요. 그러면 이거는 같은 말이네. 이제 기본서에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표제부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토지 표시 등기. 자, 공통점은? 자, 여기. 자, 다시 공통점은요. 요거잖아요. 요건 뭐예요? 표시. 그래서 여기 옆에다 써놔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사실의 등기. 자, 그래서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자, 그러면 우리 사실의 등기 나오면 표제부를 생각해야 돼요. 표제부. 자, 그러면 저희가 표제부 등기,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해놔야 되고요. 자, 표제부는 그게 무슨 번호예요? 순위 번호예요? 표시 번호예요? 네, 표시 번호입니다. 이것도 못 외워서 맨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표시 번호와 관련돼서 요거 표제부니까 그냥 표시 번호. 그러면 표시 번호가 뭐냐? 그러면 표시 번호 몇 번으로 돼 있어요? 1번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거기 1번이 뭐냐? 1번에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거기. 자, 1번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게 바로 주등기라는 거야. 주등기. 나중에 주등기라고 배워요. 자, 주등기라고 배웁니다. 1, 2, 3, 4로 나가는 게 이게 주등기가 돼. 그러면 표시 번호는 뭐냐?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표제부에 표시 번호란 표제부에 등기할 순서를 기록하는 게 바로 여기 무슨 번호다? 표시 번호야. 그러면 거기 1번에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자, 표시 번호란 등기할 순서를 숫자적으로 표시하며 그러나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 1, 전 줄쳐놔봐요. 그러면 전 2가 무슨 의미냐? 전 2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등기부의 현재의 등기부로 이익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전 2.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표시번호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 적어왔다. 이렇게 이런 소리입니다. 나중에 등기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걸 설명을 안 하면 선생님 질문이 들어와요. 자, 저거 전세권 2번입니까? 아니라니까. 자, 뭐예요? 읽어봐요. 전 표시번호 몇 번을? 2번으로. 2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2번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폐쇄 등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폐쇄 등기 기록.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잡아놓고 올해는 거기에다 하도 쓰기가 귀찮다고 그래서 제가 1번 번호를 매겨놓고 그래서 표시 번호가 뭔지 따로 설명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표시 번호 옆에 뭐가 나오죠? 접수. 접수 찾았어요? 예, 접수 거기 몇 년도? 1982년 얼마예요? 3월 5일 가로 열고 요게 접수 일자라고 써놔요. 접수 일자. 자, 근데 거기 밑에 이제 요거 한번 써놔봐요. 거기 밑에 참 주의라고 써놔서 그 밑에 자 주의. 뭐라고 써놨죠? 접수 번호라고 한번 써놔봐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표제부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러면 접수일자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에 관한 내용이에요. 접수번호는 뭐예요? 이거는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우리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 자주 출제돼요, 시험에.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봐봐요. 자, 이런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왜 X예요? X죠. 왜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접수일자는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그냥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나중에 헷갈려요. 표제부는 접수일자는 기록되고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면 나중에 시험 잠깐만 헷타닥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라고. 표제부 등기는 무슨 등기? 사대 등기. 접수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 고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나중에 요 지문에 풀어나갈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표시번호, 접수. 옆에 한번 가보죠. 뭐라고 써놨죠? 소재 지번. 찾았어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오암동. 이게 뭐예요? 소재. 이가 지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빠져봐요. 지목이 뭐라고 써놨죠? 대라고 써놨네요. 자, 지목은 거기 동그라미를 쳐놔봐요. 지목 자체에다가. 자, 요 지목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등기부를 지칭하고 있다? 토지 등기부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 만약에 항상 지목이 나왔을 때는 특히 조심해 놔야 돼요. 토지 등기부인지 건물 등기부인지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지목이 뭐예요? 면적은 350제곱미터. 옆에 등기 원인의 권리자예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표제부, 자, 이렇게 숙지를 해야 돼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뭐예요?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자꾸 생각해야 돼요. 목차를 외워야 됩니다. 양식 구조를. 다시 표제부는 뭡니까? 다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죠. 설명을 제가 해놨으니까. 자, 접수와 관련돼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한다.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소재 지번 그러면 토지가 이체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하고,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 대라든지 공장,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하며, 면적은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하며, 등기부의 면적은 자 제곱미터 동그라미 있잖아요. 제곱미터가 뭐예요? 이게 미터법이야. 미터법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동그라미 쳐고 척간법이라고 그래. 척간법. 한 평, 두 평, 세 평. 이걸 척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 평은 얼마죠? 3.3이죠. 100평이면 33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표제부에 관한 등기 원인. 행정구역 명칭 줄 서나요.
자, 명칭 및 지번 변경의 사항을 우리가 표시한다. 그래서 거기에 일일이 이제 설명을 붙여놨고요. 그러면 이제 표제부, 그러면 이제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다?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와 관련돼서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요걸 자꾸 양식 구조를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건물이 아닌 토지가 아니라 건물로 갑니다. 밑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단층 건물인 경우,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이 표제부, 아까 표제부 등기,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라고 나왔어요? 토지라고 나왔어요? 건물. 아까 그 토지는? 토지라고 나와있죠. 이거는 건물 등기부라는 거네. 표시번호 1번,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건물이니까 이제 건물 번호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건물 내역 줄 쳐놔요. 자, 시멘트 블록죠.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85제곱미터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표시번호는 아까 똑같겠죠. 자, 접수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하며 소재 지번 건물번호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자, 건물 내역은 구조, 지붕, 청소, 청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한다.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으로서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사항을 뭐하고 있다? 표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양식 구조를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각구, 얼구. 각구, 얼구는 거기에다 줄 서놔봐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관리자 및 기타 사항. 이게 우리 각구 얼구는 목차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구 얼구 그러면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관리자 및 기타 사항. 이게 이제 목차고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이전 등기 단독 소유인 경우 각구 줄 쳐놔봐요. 각구. 자, 소유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각구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이죠. 그럼 뒷장을 넘겨봐요. 자, 얼구는 뭐예요? 소유권 이해 걸리죠.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걸리, 공통점. 또 소유권이래요. 좀 미쳐버립니다. 다시. 자,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걸리, 공통점은 권리라는 거야, 권리.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자, 요렇게 한번 표시를 딱 해놔요. 자,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등기부서 여백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각구 얼구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러냐? 이걸 권리의 등기라고 그래요. 권리의 등기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표제부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각구 얼구의 등기는 권리의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권리의 등기. 그래서 나중에 실익이 발생합니다. 실익이 발생한다고. 자, 봐봐요. 우리 이미 배웠던 거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예요? 추정력. 요 추가 뭐예요? 추측이야.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표제부에는 추정력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추정력은 어디에만 미친다? 권리의 등기만 미친다. 이런 실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표제부라는 것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각구 얼구의 등기를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각구는 무슨 번호인지 한번 봐봐요. 또 오늘 못 외워서 올해는 이렇게라도 해놓으려고요. 봐봐요. 여기 갑이죠. 자, 갑순이 애인이 누구예요? 갑순이야, 갑순이. 그래서 갑순이. 그래서 순위 번호야. 얼구는 뭐다? 얼순위. 그래서 얼순위. 그러면 각구 얼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표제부는? 표시번호. 그거부터 출발을 잘하라고요. 나중에 이런 실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만약에 각구하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각구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그래서 같은 거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그러면 여기 얼구는 뭐예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무슨 번호? 순위 번호야. 그럼 만약에 각구하고 얼구하고 다툼, 싸움을 붙여요.
그러면 같고 얼굴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이거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해. 그래서 접수 번호가 돼. 그래서 나중에 같은 국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국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이런 의미. 그것도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 나오고 있다? 등기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각구는 무슨 번호? 또 까먹었다. 순위 번호. 얼굴은 순위 번호. 표제부는 표시 번호. 각구는 순위 번호. 얼굴은 순위 번호. 자, 1번 순위 번호 몇 번? 1이라고 나와 있네.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은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보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구를 최초로 개선하는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순위번호 몇 번으로 돼 있어요? 2번, 1번으로 돼 있어요? 2번으로 돼 있어요? 1번.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주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1900 몇 년이? 92년 3월 5일. 조그맣게 써놔요. 그게 뭐예요? 접수 일자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3005 찾았어요? 예, 가로 읽어 접수 번호라고 써놔요. 자, 등기원인이 무슨 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칸이 돼 있죠. 그걸 이제 설명을 들어야 돼요. 거기 등기원인 안에다 한번 써볼래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써도 좋고요. 저는 크게 쓸게요. 자, 아무데나 이제 한번 이런 걸 한번 분석 한번 해보자고. 뭐라고 써놨죠? 매매계약서라는 게 있어. 한번 써봐요. 매매계약서. 바깥에다가 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등기 원인이 빈칸인지를 설명할게요. 자, 매매계약서 해서 이렇게 나눠봐요. 아래 위로 줄을 꺼놔봐요. 자, 요 매매가 이제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법률 행위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요 매매가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바로 등기 원인이라고 그래요. 계약서가 뭡니까? 바로 정서가 돼. 등기 원인 정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는 매매 계약서라고 배우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등기 원인 정서라는 말을 배우게 돼.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물음표를 해놓고, 자, 등기 원인 정서란 읽어봐요. 법률 행위를 입증하는 서면. 이게 바로 무슨 정서다? 등기 원인 정서라는 거야. 그래서 매매 계약서 그러면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 정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등기 원인 정서의 요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갑이 어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어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좀 맨날 까먹어요. 두 사람을 당사자라고 그러잖아. 당사자. 자, 두 번째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못 읽어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이야. 부동산. 세 번째는 여기 봐봐요. 갑이 어한테 무슨 등기해줘야죠? 이전 등기해줘야죠. 어른 잔금을 치러줘야죠. 자, 그게 바로 등기사항이 표시돼야 돼. 등기사항은 대표적인 뭐가 있느냐? 바로 등기원인과 바로 등기원인 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원인 일자. 그래서 등기사항의 표시는 등기원인 일자 표시. 자,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완전히 바뀐 게 요 부분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과거에는 이제 등기원인 정서의 요건은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줘야 돼. 동시에 갖춰줘야 돼. 그러면 동시에 갖춰지면, 자, 그러면 영어로 본다면 and예요, or예요? and가 되죠. 지금은 or야.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등기원인 정서의 요건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이 바뀌었느냐? 그러면 요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무슨 필정이죠? 등기 필정. 자, 지금은 뭡니까? 등기 필정보거든. 그러면 등기 필정이 등기 필정보로 넘어가면서 요 뭐예요?
요 요건이 변질이 됐다라는 거야. 옛날에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 밑입니다. 밑. 지금은 자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 등기 필증 매매 계약서를 왜 제출했느냐? 요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과거에는 매매 계약서를 세 통을 작성했다고 똑같은 걸 세 통을 작성합니다. 한 통은 어디로 보낼까요? 한 통은 어디로? 등기소로, 한 통은 세무서로, 한 통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세 통으로 작성해서 그러면 등기소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매매계약서 앞에 도장을 하나 딱 찍어. 뭐라고 찍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필을 딱 찍어. 이게 무슨 필정? 등기필정이 돼. 지금은 등기필정이 그러면 지금은 등기필정이 이제 뭐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등기필 정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저희가 이제 우려 먹어봐요. 자 주민등록등본이 있네. 자 등기필정 그래서 동시에 갖춰져야 되고 요거는 또는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종종 출제돼요. 자 여기 봐봐요. 주민등록등본도 등기원인정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자,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춰도 등기원인정사라니까. 저기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등본도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등기원인정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는 당사자가 있잖아. 그렇죠? 그 의미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대장. 토지대장도 등기원인정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대장에 뭐가 있는데? 부동산.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등기필정에서 등기필 정보로 넘어가는 과정에 뭐예요? 요 요건이 변질이 됐다라는 걸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등기필정과 등기필 정보의 차이점은 뭘까요? 요거는 옛날 거. 요거는 새 거 차이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요거는 옛날 거, 구닥다리, 요거는. 그럼 저희가 옛날에 전산 등기 되기 전에, 전산화 되기 전에 저희가 집을 사고 팔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필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등기 필정. 요즘 사고 팔면 등기 필 정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려 먹어 봅시다. 이제 봐봐요. 자,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매매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도 없다라는 거예요. 등기원인도 없고 등기원인일자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뭐예요? 빈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게 만약에 고객이 와서 왜 여기가 빈칸이에요? 그랬더니 등기관이 실수해서 작성을 안 했나 봐. 이러면 똥파리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럼 봐봐요.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뭘 기록되지 않는다? 등기원인도 없고. 읽어봐요. 등기원인일자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갔다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자를 기록한다. 어때?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권리자 줄 서놔봐요. 옆으로 이제 권리자로 갑니다. 아까 표제부는 권리자에서의 등기원인이었어요. 등기원인. 자,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모의고사야. 잘 봐봐요. 각부에는 권리자,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기록한다. 어때? X. 각부는 뭐예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야. 자, 소유자 누구예요? 김갑동. 여기 이제, 그러면 김갑동이가 뭐예요? 참 이 등기부를 개설한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봅시다. 순위번호 2번. 찾았어요? 예, 소유권 뭐라고 써놨죠? 이전.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관련돼서 자, 우리 첫 강의도 나타나면 항상 요 이전을 동그라미 쳐놔요. 이전. 뭐라고 써놨죠? 주체가 변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서 이전 그러면 주체의 변동을 나타내. 주체의 변동. 이전하면 주체의 변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합의 건물을 어라트에 이르게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이 설정해놨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전세권. 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요거는 무슨 건? 전세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겠어요? 전세권 변경 등기겠어요? 전세권 변경 등기가 돼. 그러면 을이 만약에 병으로 바뀌었다. 자, 바뀌었죠?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세입자가 바뀌었죠? 이때는 주체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돼.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바로 주체의 변동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접수란에 한번 가봅시다. 자, 접수일자 언제예요? 자, 2006년 6월 3일. 자, 접수번호는 뭐예요? 8000호.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 등기 원인 일자는 몇 년도? 2006년 6월 4일. 요게 등기 원인 일자죠.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네. 자, 그러면 매매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가 되죠.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잖아. 그러면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그러지 말고 등기 원인이라고 해봐. 등기 목적은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읽어봐요. 뭐 읽어봐요?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매매, 상속, 증여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증여를 뭐라고 해요? 등기 원인. 그럼 이거 한번 다시 읽어봐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증여는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기가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자, 봐봐요. 자, 각각 의뢰 관계에서 여기 아버지고 여기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읽어봐요. 정여가 되죠. 정여가 되죠. 근데 정여세가 많이 나간다 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짭니다. 매매. 읽어봐요. 실제는 등기 원인이 뭐예요? 정여. 알고 봤더니 매매.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거든. 그럼 매매를 정여 뒤에 감췄죠. 그래서 감췄다. 나중에 배울 뭐예요? 은닉행위가 돼. 자, 근데 어차피 요 집은 누구한테 가요? 을한테 가죠. 아들한테 가죠. 그러면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무슨 관계에 부합하니까? 실체 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걸렸다. 뭐만 추징하면 돼? 정여세만 추징하면 된다. 등기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읽나 봅시다. 이제 민법 내공이 좀 쌓였는지 한번 보자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단속규정. 왜 그래요? 그래서 언인행위는 단속행위로서 언인행위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많다라는 거네. 많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그 옆으로 한번 가보죠. 누구한테 팔았어요? 소유자 홍일동한테 팔았네. 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성동 36-2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래가액 준서나봐요. 거래가액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가액과 관련돼서 이런 거래가액은 언제 등기가 있느냐? 거기 거래가액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거래가액은 2006년 이렇게 써놔요. 2006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1월 이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2006년 1월 1일 이후 계약. 자, 그러면 2006년 1월 1일 이후. 뭐라고 써놨죠? 매매계약서. 그렇죠.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계약서. 거래가액 등기. 그럼 지금 여기 이제 몇 년도에 더 있는 거 봐봐요. 몇 년도였죠? 아까 2006년 6월 5일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래가액 등기는 언제 읽기나? 2006년 1월 1일 이후. 무슨 계약서? 매매계약서. 그렇게 해서. 자, 그럼 만약에 거래가액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저기. 뭐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매매 목록을 보면 나와 있다라는 거야. 매매 목록. 그쪽으로 가면. 자,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는 2006년 매달 1월 1일. 무슨 계약서? 매매계약서. 그러면 거래가액 등기는 가구에 기록돼? 을구에 기록돼? 가구죠. 그래서 간혹가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거래가액 등기는 을구에 기록한다. 어때요? X예요. 거래가액 등기는 당연히 가구겠죠. 그런 의미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1번 한번 봐봐요. 1번은 무슨 번호?
순위번호, 등기일 순서를 등기일 숫자로 표시한 것. 이란에 기록된 순위번호에 의해서 각 구상란의 권리간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그래서 자 이번에 등기 목적, 등기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하며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접수는 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접수번호를 표시해주고 등기 원인은 등기 원인 및 등기 원인자를 표시한다. 매매 증여. 권리자 및 기타 사항으로서 부동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표시하며 소유권 이전의 경우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거래가액 등기, 거래가액 또는 무슨 목록? 매매 목록. 아까 매매 목록은 무슨 보존장부? 연구 보존장부. 자, 부동산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이더라도 부동산이 한 개라도 무슨 목록을 작성해 줍니다. 매매 목록. 그렇게 이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서 3페이지 한번 보죠. 자, 건저당 설정, 통상의 건저당 설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순위번호 몇 번? 1번. 자, 등기 목적이 뭐예요? 건저당 설정이야. 그러면 건저당 설정에서 건저당하고 설정하고 잘라봐요. 잘랐어요? 예. 그럼 다시 얼구로 올라갑니다. 얼구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관리. 줄 서놓으세요. 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설정이라는 단어를 하나 써놔봐요. 설정.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이라는 개념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많은 것, 창설하는 것. 이게 설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유권 이해 권리를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제한 물건이에요. 자, 제한 물건은 대표적으로 용익 물건이 있고요. 자, 뭐가 있어요? 담보 물건이 있죠. 담보 물건. 용익 물건은 뭐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지상권을 읽어봐요.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유치권을 설정한다. 질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제한물건 뒤에는 뭐가 붙어? 설정.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청에서는 무슨 성계로 떨어져요? 설정적 성계로 떨어진다. 그래서 제한물건의 설정은 무슨 성계를 이야기한다? 바로 설정적 성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이라는 개념을 잡았으니까 빨리 이제 탐독을 해야 돼요. 봐봐요. 갑이 을한테 1억의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어요. 이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을이죠. 그래서 을을 뭐라 그래? 저당권자. 누가 설정해 줬어요? 갑이 을한테.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누가 건자고 누가 설정자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설정을 해줬잖아.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 저당권 설정자. 을을 뭐래? 저당권자라는 말을 써주게 된다. 저당권자. 이렇게 이제 의미.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활용해 먹어야죠.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뭐예요? 설정. 설정이란 제한물건의 설정을 바로 설정이라고 설정적 성계로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한번 자기가 시험 문제 나왔다. 써먹을 주고 써먹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저당권 설정된 게 있다 없다? 저당권 설정된 게는 있다 없다? 자, 봐봐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그럼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이죠. 읽어봐요. 설정. 설정이란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설정 등기라는 것은 없어요. 설정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무슨 권리?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그래서 기초 잡기가 어려워요. 무슨 나중에 오늘 수업을 안 들으면 다음번에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건저당 설정에서 설정이 이제 붙었네요. 자, 건이라는 것은 건저당에서 건 동그라미 서나봐요. 건. 자, 건이라는 것은 뿌리 건자로서 뿌리는 계속자라 멈춰. 그래서 건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줄 서놔요. 바로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저당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계속하는 게 건저당이야. 질권을 계속하면 뭐가 돼? 건질이 되는 거야. 담보가등기를 계속하면 건담보가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계속적 의미라는 거예요. 자, 접수로 가죠. 그러면 이제 빨리 나가보죠. 1988년 3월 15일. 이게 뭐예요? 접수번호. 자, 그 다음에 접수 일자죠. 그럼 접수번호는 언제예요? 접수번호는 3691 접수번호가 되죠. 그러면 등기원인은 언제예요? 등기원인은 뭐예요? 설정계약. 설정계약이 등기원인제죠. 등기원일자는 언제예요? 1988년 3월 14일. 이렇게 나오네요. 자, 채권 최고액 줄 서놔봐요. 자, 채무자 줄 서놔봐요. 그 두 개를 묶어요. 자, 그 두 개를 묶어서, 자, 묶어놔서,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묶었어요? 자, 필이라고 써놔요. 필. 자, 필. 자, 그 옆에 이제 뭐라고 있죠? 여백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별표 3개 놓고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요. 자, 기록사항이라고 써놔봐요. 자, 기록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그래서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돼. 매년 출제가 되고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냐, 그러면.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이제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읽어볼래? 또 필요라고 한다. 요거는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은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말장난을 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록해야 돼.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은 여기다 써놔요. 돈이라고 써놔요. 완치. 돈은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돈은 눈물의 씨야, 소송의 씨야? 소송의 씨야. 잘라야 되거든. 잘라야 되거든. 근데 왜 원칙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애가 나가 있어. 애. 자, 대표적으로 애가 뭐냐? 바로 뭐라고 써놨죠?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치료. 이거는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치료는 이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야. 임의적 기록사항.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잡아도 무난해요. 자, 전세권에서 돈. 그럼 전세금이라고 좀 해봐요. 전세금. 그러면 전세금은 돈이죠. 그러면 우리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 봐봐요.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렇게 빠져가는 거야. 자, 임차권에서 돈은 뭘까요? 임차권의 돈. 이게 이제 있는 대로 봐봐요. 건자 뺐어요. 자, 거꾸로 하면 차임. 그래서 임차권에 있어서 차임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건저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야. 그러면 채권 최고액은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야. 자,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채무자.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인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시험장에 봐봐요. 그럼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채권 채권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채무자도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PD라고 써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럴까요? 자, 임의적 기록사항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간이라고 써놔요. 기간. 자,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봐봐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딱 10년만 살고 찢어져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이 기간은 뭐면 에너지도 없어. 에너지도 없어요. 여기다 써놔요.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언제나. 이 기간은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바로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당사자. 자, 당사자를 조절하는 원칙은 특약이에요. 그래서 특약. 그 다음에 약정. 합의. 그래서 합의. 그래서 합의. 자, 만약 시험 문제가 일어나왔어요. 다음 중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뭘 찾으라는 거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특약.
약정, 합의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임의 규정 읽어봐요. 임의죠. 임의 규정이란 읽어봐요. 특약,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야. 강행 규정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것. 이게 강행 규정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기간과 관련돼서는 NUD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임의적 이거부터 찾아요. 기간부터 찾고 없으면 읽어봐요. 특약, 약정, 합의 이런 단어를 찾아라고. 숱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숱하게. 자,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질문 한번 봐봐요. 작년, 재작년에. 자, 전세권에서 전속기간은 전세권에 있어 전속기간은 기록하여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워낙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등기부를 볼 때 생각해 두시나. 만약에 건자당에서 대표적으로 채권 체결이니까 채무자가 빠졌다. 이거는 하자 있는 등기부예요. 이건 등기부로 좀 뭐예요? 하자, 부실 등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부 건자당 건장 이갑동 쭉 나와 있고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뭐라고 나왔어요? 청파동 21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순위번호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할 순서를 숫자적으로 표시하고 1안에 기재한 순위번호에 의해서 얼구 사항란에 걸리한 우선순위가 적용해진다. 아까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자, 2번 등기 목적 또 적어놨네요. 등기할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하며 건자당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 이렇게 보여줘요. 각구예요, 얼구예요? 얼구죠. 자, 접수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며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등기 원인은 등기 원인 및 원인자를 표시하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부동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표시하며 건자당 설정의 경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채권, 최고액, 대표적으로 채무자, 건자당 등이 뭐다 기록된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여기를 한번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자, 이렇게 그리면 표제부야. 요거는 갖고, 요거는 얼구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표제부,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그럼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구도 순위번호. 그러면 거기 뒤에 잠시 넘어갔다 오죠. 자,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면 거기 자 4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4페이지와 관련돼서 2번 봐봐요. 등기부 양식 구조 찾았어요? 예,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무슨 등기부가 나와요? 일반 등기부. 일반 등기부는 읽어봐요. 표제부. 읽어봐요. 갖고, 얼구. 자, 토지 등기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이 뭐가 들어가요? 외우라고요. 표시번호. 2번은. 자, 거기 4페이지 있죠. 자, 1번은 뭐가 들어가요? 표시번호. 2번은 접수. 3번은 소재 지번. 4번은 지목. 5번은 면적. 6번은 등기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갖고는 그러면 가로 열고, 갖고는 그 옆에다 써봐요. 무슨 건이죠?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이고, 1 뭐가 들어갔어요? 순위번호. 2번은 등기 목적, 3번은 접수, 4번은 등기 원인, 그 다음에 5번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얼구는 뭐가 들어가요? 소유권, 이해관리. 그러면 1번이 뭐 들어가요? 순위번호. 2번은 등기 목적, 3번은 접수, 4번은 등기 원인, 5번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일부러 그렇게 이제 그려놨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불안. 요 옆에다 써놔요. 맨 앞에다가 등기 불안. 자, 요 사이즈에 맞춰요. 등기 불안. 자, 그럼 등기 불안 읽어봐요. 읽기만 하면 돼요. 읽어봐요. 뭐예요? 표제부, 갖고, 얼구. 여기에다 써요. 편성이네. 그러면 등기 불안, 표제부, 갖고, 얼구 몇 부분으로 편성됐다? 세 부분. 이게 바로 등기 불안인 거야. 그래서 등기 불안 아까 뭐라고 그랬죠? 편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좀 길어지네요. 자, 여기가 뭐예요? 표제부. 여기는 갖고, 여기는
알고. 그럼 요 위에다 이렇게 묶어봐요. 요 각각을 뭐라고 그러냐. 위에다가 등기 기록이라고 써놔요. 자, 등기 기록과 관련돼서는 요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각각의 정보 자료. 그래서 등기 정보 자료. 그래서 요거는 표제부 정보 자료고, 요거는 각부 정보 자료고, 을구 정보 자료. 그러면 요걸 뭐라 그래? 등기 기록이다. 자, 등기 정보 자료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아까 써놔요. 그래서 1부동산의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부동산의 몇 등기? 1등기. 그러면 표제부도 몇 기록? 1기록, 각부도 1기록, 을구도 1기록. 그럼 표제부가 2기록이 되면 그걸 중복등기라 그러는 겁니다. 중복기록은 그러니까 여기도 1기록, 여기도 1기록, 여기도 1기록. 그래서 1부동산은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요거하고 묶어봐요. 이렇게. 자, 부동산하고 편성을 묶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읽어봐요. 무슨 정책? 물적 편성주의다라는 게 탄생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무슨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다? 부동산 중심으로. 부동산 중심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나눠집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나눠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란. 요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잖아. 전산 등기부 파일을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요 파일을 똑같이 복사를 해줘야 돼. 이게 바로 읽어봐요. 이게 등기부 부본이라는 거야. 등기부 부본 자료가 돼요.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걸 보조 기억 장치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써놔요. 자, 전산 등기부는 파일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보조 기억 장치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부 부본 자료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봐봐요. 등기부는 읽어봐요. 표제부, 각부, 을구,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일반 등기부는. 자, 그러면 이걸 표제부 기록, 각부 기록, 을구 기록.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기록. 이걸 등기 정보 자료. 1부동산은 몇 등기? 1등기 기록.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사실의 등기라고 이제 배우게 돼요. 자, 각구 을구의 등기를 여기 아까 무슨 등기? 권리. 그래서 각구 을구. 이걸 권리의 등기라고 배울 때요. 이게 권리의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크게 무슨 등기랑 나눠진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져.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인 증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이게 바로 권리증이 되는 거야. 권리증. 권리증으로서 우리는 권리증을 뭐라고 그래요? 등기필 정보라고 의미를 쓰게 돼요. 등기필 정보는 무슨 정? 권리증이 되는 거야. 우리 실무상에서는 권리증 하는 게 등기필 정보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별표 새겨놓고 대비를 좀 해야 돼야 돼.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란, 자, 등기관이, 자,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는 것.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는 정보. 이게 등기필 정보야.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게 하는 정보. 확인하는 정보가 바로 뭐예요? 권리증, 등기필 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화이팅, 힘내요. 자, 그러면 여기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다 딱 1개월이라고 써놓으라고. 표제부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합니다. 단증이 1개월. 표제부는 1개월. 자, 여기는 각구의 을구예요. 각구. 요거는 60일의 등기를 강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자, 요거는 각구 을구를 또 강제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자, 3년을 강제합니다. 3년. 각구 을구는 3년. 자, 요거는 어디에서 그러느냐? 이거는 명의신탁에서 강제하고 있어요. 요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강제하고 있고요. 요거 1개월은 어디에서 강제하고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강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어야 돼요.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이때까지 배웠는데,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목 변경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자, 지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지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그때 X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이제 써먹는 겁니다. 이 자세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요 관계 속에서 지금 뭐다 등기법이 치고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그 위에 봐봐요. 이제 등기법 제2조 정의가 나와 있어. 그럼 봐봐요. 자, 1번 1호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식. 등기부란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전산정보 처리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바에서 편성동원하며 편성하는 것.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편성됐다? 세 부분. 세 부분이 뭔데? 표제부, 각구, 얼굴하는 거예요. 자, 등기부 부본 자료 줄 서놔봐요.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읽어봐요. 보조 기억 장치. 요게 등기부 부본 자료야.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줄 서놔봐요.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읽어봐요. 등기 정보 자료. 거기에다 줄 서놔요. 등기 정보 자료. 자, 등기필 정보 그거는 별표 3개 놓고 등기부에 읽어봐요. 새로운 요거 행강변조 놓고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11조 1항에 따라서 누가 작성한 정보?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를 무슨 정이다? 권리정이다. 그러니까 요 4가지 개념을 똑바로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등기부, 툭 치면 읽어. 편성, 읽어보는 순간. 등기, 정보, 자료. 요거 저는 순간. 등기부, 부본, 자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권리정, 등기 필정보로서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는 정보가 무슨 정이다? 권리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표제부는 사실, 각골부는 권리. 여기에 대한 입증이 바로 권리정이 되는 거야. 여기는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60일. 요거는 3년. 3년은 어디? 명의 신탁에서 강제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그럼 목차가 양식구조가 생각나야 돼. 표제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토지라면 지모,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각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이죠. 각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아까 뭐 있었어요?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이제 등기법이 뭔지를 몰라. 제가 표제부 등기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게 나와야 돼. 뭐다? 사실의 등기. 각구 얼굴의 등기는 권리의 등기. 각구는 무슨 건? 또 까먹었다.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면 그때는 설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뭐예요? 설정이라는 거. 자, 그러면 그 위에 하나 더 보고 잠시 쉬었다 가죠. 등기부의 양식구조에서 법 그 위에 한번 봐봐요. 자, 몇 조라고 써놨어요? 16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부본 자료의 작성. 아까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요거잖아. 요거와 똑같은 파일을 복사해 놓는 거죠. 여기에 무슨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그죠?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해야 된다.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등기관. 좀 줄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등기관을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작성은 누가 해준다? 등기관이.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는 전산정보 처리력으로 작성해야 되고, 자, 그러면 거기 대법원장이야? 법원 행정처장이야? 법원 행정처장 줄쳐놓으세요.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뭐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왜? 바이러스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것 때문에 없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없어진 게 하나가 있어. 폐지된 게 하나가 있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게 뭐예요? 아, 어떻게 알았어요? 등기소인지. 자, 등기소에 이제 갑이라는 등기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날 전부 불탔어. 옛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옛날에는 등기부 만들어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게 걸렸어? 많이. 지금은 뭡니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조기억장치가 있죠? 보조기억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등기부를 금방 복원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나옴으로써 폐지된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놔요.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신청서 편철부가 폐지됐다라는 거야. 신청서 편철부가 폐지되고요. 자, 또 하나는 요 신청서 편철부가 폐지됨으로써 여기에 또 등기부 부본 자료가 나오면서 불필요한 등기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요? 무슨 등기? 멸실회복 등기. 멸실회복 등기가 제도적 의의를 상실하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멸실회복 등기란 뭐냐? 바로 옆에다 써놔봐요. 등기부가 자, 전부, 일부 멸실했을 때 하는 등기가 바로 무슨 등기냐? 멸실회복 등기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 등기부 부본 자료가 나옴으로써 제도적 의의가 상실된 게 하나는 신청서 편철부가 폐지됐다라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그러면 보조기억장치가 나오면서 제도적 의의를 상실한 게 하나가 있다. 이게 무슨 등기다? 멸실회복 등기라는 거예요. 멸실회복 등기 개념 정도만 잡아두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가 읽어봐요. 전부, 일부, 멸실. 이게 무슨 등기? 멸실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생각하면서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지었으면 이제 딱 바위가 생각나요. 자, 여기에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도 기초공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기부는 읽어봐요. 표제부, 각각, 얼굴, 편상. 각각을 뭐라고 그래? 등기 기록.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정보 자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등기? 전산 등기.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파일이 뭐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 그게 무슨 장치? 보조 기억 장치.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죠. 그럼 저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표제부는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어때? X. 접수일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로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이걸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등기원인가 등기원자는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60일. 요거는 남녀 명의신탁. 요거는 사실. 요거는 권리.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정? 권리정. 그게 뭔데? 등기필 정보란. 지금 이게 안 잡히면요, 이게 이제 설명을 못 들어요. 부동산 등기법은 설명 자체를 못 듣습니다. 근데 등기부 그러면 표제부 갖고 올고 편상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 기록하면 등기 정보 자료 이걸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안 되겠다 해서 기초를 지금부터 탄탄히 붙여가는 거. 이 등기부에서 모든 등기부의 종류들이 쏟아져 나가. 자, 봐봐요. 1로 나가는 게 뭐예요? 주등기. 1-1로 나가는 게 부기등기거든. 좀 이따 이제 등기 분류를 배우게 됩니다. 등기 종류는 뭐든지 등기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등기부.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